언젠가 꼭 한 번쯤 가봐야지 라고 생각한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스코틀랜드 거리와 광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에든버러 페스티벌, 선선한 가을밤과 어울리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제가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곳들인데요. 사람들이 만나고 예술을 함께 즐기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이런 페스티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페스티벌들이 지금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좀 우울해지는 점도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페스티벌이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언어를 개척하게 될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작가, 기획자분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일상을 상상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생소한 분들을 위해 미술축제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취향과 호기심을 채워줄 그곳은 어디인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비록 안 가봤지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미술축제인 10년에 한 번씩 100일 동안만 열리는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미술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개최 주기별로 다른 명칭이 있다는 거죠. 영화제나 연극, 음악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지역명을 플레임 앞에 붙여서 사용하는 반면에 미술 행사들은 개최 주기별로 다른 축제명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최 주기별로 축제가 갖는 메시지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먼저 2년마다 열리는 미술올림픽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 라는 뜻을 가진 비엔날레는 1895년에 미술 장르의 특성상 적어도 2년은 경과해야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고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시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발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현재는 세계 각국의 대규모 국제 전시회를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니스 비엔날레는 가장 오래된 만큼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29개의 국가별 전시관을 분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간 경쟁이 유도돼서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기간 중에 작품을 전시한 작가 중 한 명에게 최고의 명예의 황금사자상을 수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엔날레가 100주년을 맞은 해인 1995년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 설치를 놓고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중국 등 6개의 국가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국이 결정된 일은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백남준 작가의 활동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백남준 작가가 독일의 수첩 개인전을 연 지 30년이 되던 해인 9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독일 대표로 뽑히는 다소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출신 작가를 독일관 대표가 된다는 것에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백남준 작가는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스 하케 작가와 황금사자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고 이 일이 다음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이 설립되도록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남준은 이 사건을 두고 한국 미술을 50년 앞당긴 쾌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국가관이 생긴 그 해에 우리나라 전수천 작가가 처음으로 비엔날레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5년에 이문순 작가가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위로공단으로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5년을 주기로 하는 기록하는 전시 카셀 도큐멘타가 있습니다. 1955년에 시작된 카셀 도큐멘타는 독일의 중부도시 카셀에서 5년에 한 번씩 100일 동안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전시하며 100일 동안의 미술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카셀은 2차 세계대전 때 지역의 90%가 파괴되면서
23만 명이었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예술로 치유하기 위해서 카슬 도큐멘터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도큐멘터 시즌이 되면 주 전시장으로 쓰이는 프리드리치아눔 미술관을 비롯해 궁전, 기차역, 공원, 백화점 등이 모두 전시장이 돼서 활기찬 도시를 만듭니다. 카슬 도큐멘트는 단순히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작품에 담긴 생각이나 전시 관련 기록물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어느 전시보다 사회에 대한 진지한 어떤 성찰 같은 것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입니다.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는 10년에 한 번 100일간만 열리는 미술 축제입니다. 조각 프로젝트는 큰 의미로 공공예술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죠. 1977년 시작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5번만 진행되었습니다. 보통의 페스티벌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시즌이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비하면 10년이라는 주기는 아주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우 느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1974년 민스터시가 현대조각예술가인 조지 리키의 작품을 거액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자 시민들은 난해한 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려 한다는 사실에 매우 강하게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당시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베스트팔렌 미술관의 관장이었던 클라우스 부스만과 독일 대표 큐레이터 카스퍼 퀘니히가 시민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모든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고 비엔날레나 도큐멘타와 다르게 미술관이 아닌 시내 중심가부터 공중정원, 식물원, 공원, 호숫가 등 민스터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 도시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공미술관이 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찾아 감상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도시를 함께 구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서 발견해 감상하기도 하고 작품 위를 걸으며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제레미 델러의 Speak to the Earth and It Will Tell You입니다. 2007년 참여한 영국 아티스트 제레미 델러는 민스터에 버려진 공간을 분할해서 집에 정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 임대해 정원을 가꾸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각자의 또 모두의 정원을 꾸미고 10년 동안 정원 조성의 과정을 일지로 남겼는데요. 2017년 5회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에서 공개한 이 공간은 커다란 정원이 되어 있었고 10년간 사람들이 정원을 함께 꾸미며 작성한 일지는 33권의 두터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식물의 성장 이외에도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뉴스,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공동체적 기록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작품 대부분은 이렇게 사람의 일상에 스며들어 사건과 기억을 담으며 함께 숨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0년의 주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기에 좋은 시간이며 잊혀진 자리에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의 단위이다.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의 총감독인 카스퍼 퀘니히가 한 말입니다.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 10년간 장소와 조각, 시간과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고 동시에 망각의 시간이기도 한 10년간 새로운 미술과 새로운 예술 경험이 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년도, 5년도 아닌 10년이라는 느린 시간을 고수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확고한 신념이 서울보다 작은 도시인 민스터시를 세계적인 예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단위가 주는 의미, 미술 축제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 그리고 작품을 감상한 이후의 시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 시간들을 상상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7년 후에 있을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